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만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지수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수익률 대비해서 가장 저조했던 중소형주 스몰캡 2000이 자그마치 3.7%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11.6%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스닥, 그렇죠? 근데 지난주를 놓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지수들을 크게 초과 수익률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 들어서는 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좀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거의 바닥 대비해서 지금 거의 47%나 상승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싶은 에너지 충전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완벽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또 이 사태는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 참 심각합니다.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자그마치 하루에 25만 명을 돌파하는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해서 이 지수를 보니까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예상치가 79였는데 73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소금 크게 하회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코로나19 2차 웨이브 이로 인해서 경제 재개가 더디어지고 또 학교의 개강이 인터넷 개강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우려 부분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에너지 충전 기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일어날 것이냐, 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가 사실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표 악화나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하는 이런 리스크들은 저희가 좀 안고 가야 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상향 흐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은근슬쩍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좀 재밌는 차트인데요. 지난 5월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녹색 선 보시면 정규 거래 시간입니다. 시장 상승이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야간 거래 시간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320포인트나 S&P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시간 외 거래를 그렇죠. 시간 말씀하시는 외 거죠? 거래에 저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려스럽지만 야간 개장에서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 결국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차 대조표 추이죠. 미 연준이 큰 폭으로 증가를 시켰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의 1.35조 달러 대비해서 2.8조 달러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4주 연속 감소하던 것이 다시 또 상승을 379억 달러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M2 증가율과 M1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은 큰 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죠. 7월 6일 마지막 숫자를 놓고 보면 36.9%의 M1 증가율, 또 M2 증가율은 24.9%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유동성이라면 지수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유동성만 놓고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M1 나누기 시총이라든지 M2 나누기 시총을 해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숫자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미국 지수는 S&P와 나스닥 두 개를 다 더한 시가총액이 적어도 19.7% 정도는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심하다, 더 강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충전 시기를 좀 가지고 추가로 이제 19% 거의 20% 가까운 더 이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런 구간인 만큼 저희가 또 세부적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유동성 부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네.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63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공포보다는 탐욕에 좀 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80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사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를 놓고 보면 치사율이 워낙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치사율은 아주 비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 수준, 그리고 65세 이하로 계산하면 0.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루 사망자 수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숫자로 계산하면 미국이 지금 가장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치사율, 사망률을 놓고 보면 이 조지아주라든지 뉴저지주라든지 또 뉴욕주 이런 주의 치사율이 겨우 0.17% 수준, 그러니까 아주 낮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호재라는 것은 결국 임상실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오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데나의 이 3상 실험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차트 나와 있듯이 나스닥 바이오 ETF, IBB 또 S&P 500 헬스케어 ETF, XLB 둘 다 보시면 2월 달 고점을 훨씬 크게 뚫고 올라가는 그렇네요. 왼쪽 차트가 훨씬 더 강하죠. 네. 이게 신약과 더 연결이 돼 있는 어. 헬스케어 쪽은 약간 좀 소비 쪽으로 연결돼 있는 네. 어쨌든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모데나 이 3상 실험 들어갔다는 차트 보시면은 큰 폭의 상승 그 이후에 조정 다시 폭등을 해서 전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 하루 만에 자그마치 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CDC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치료제 출시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좀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잖아요. 이런 만큼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관련주들 또 급등세를 지난주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업종 이렇게 사실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투자에 임해봐야 할까요? 네. 자, 사실 이 바이오 분야,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이 다툼이 이 산업에서도 뜨겁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코로나 관련해서 3상 실험, 2상 실험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모더나 또 중국에는 시노팜이라는 네. 기업이 있죠. 자, 이렇게 이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 수준에서도 지금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그마치 17%나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지 이런 모데나나 시노팜에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종목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네. 자, 바이오 업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룸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건데요. 자, 이룸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신약 개발의 속도와 비용이 9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 하나에 투자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천하는 것은 대부분 한 5% 성공률을 가진 기업에 150개 프로젝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금액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2억 불씩 10년간 투자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5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야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표준 편차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하나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성공하면 완전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좀 높아지네요. 위험 부담이 너무 높고 표준 편차가 자그마치 거의 400%나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렇게 150개 투자를 했을 때 5개 성공할 정도의 가능성은 87%나 되니까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연간 단위로 87%의 성공률에
기대 수익률은 12%가 나오니까 자, 이 정도면 아주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 투자는 저희 랩 상품에서도 인덱스 위주의 네. ETF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인덱스 ETF가 뭐가 있냐면 FBT라는 게 있고 네. IBB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FBT는 훨씬 더 집중 투자고요. IBB는 좀 더 넓게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FBT보다는 IBB의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 업종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세부적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ETF에 분산 투자하길 또 이제 권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증시와 종목 이야기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채권과 또 상품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장단기 금리차 계속해서 좀 축소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려 섞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자, 지금 가장 축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30년 국채와 2년 국채의 차이입니다. 네. 자, 이 숫자가 지금 높았을 때 150bp,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5bps, 자, 1.15%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미래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걸 반영하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30년 빼기 2년이 아니라 네. 10년 마이너스 2년의 국채 금리의 추세를 보시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0.5%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차이라면 아주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성장주의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감안한 지금 현재의 30년 채권 금리 또한 이 10년 채권 금리를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마이너스 0.27, 네. 30년은 그리고 10년은 마이너스 0.79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물론 채권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덜하지만 저 정도의 낮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 특히 성장주 중에 대표주들, 아까 GDP 뭐 34% 말씀하셨는데 네. 그만큼 그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채권 또 이런 안전자산 이야기를 하니까 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지금 1,800달러 넘어섰고 사실 2,000달러 돌파 예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금 가격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계속 빠르게 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자산배분 랩 자체의 금 비중도 20%로 끌어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권보다는 저는 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고요. 네. 자, 그 이유는 지금 M1 증가율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보시면 36.9%인데 최고치는 거의 40% 증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근데 금을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27%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2,000달러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좀 조정세가 있었던 글로벌 시장 진단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정세 얘기를 하니까 중국 증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패닉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중국 증시 조정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깝죠. 다들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니까 한 주 동안 급등을 하니까 또 다들 중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또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도 있었죠. 드디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초과했다. 네.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정은
좀 단기 조정일 것 같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상해 종합 지수를 놓고 보면 그 전주에 7.3%나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5%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가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는 심천 종합 지수 지지난주에는 자그마치 10%나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약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물론 GDP 부분에 있어서 호재도 있지만 악재 뉴스가 있었죠. 그건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홍콩 보안법 관련된 이슈, 또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한다라는 얘기, 이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네. 자, 이렇게 되면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되돌아가서 아주 옛날 1921년부터 1929년 이 스페인 팬데믹,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 구간에 자그마치 G1과 G2였던 미국과 영국은 증시가 자그마치 500%, 300% 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유동성의 부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위안화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되던 위안화가 최근 들어서는 평가 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정이 일어났기는 했지만 또 GDP의 초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안화가 절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증시를 조정이 일어났을 때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면 상해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은 약 한 13% 정도 나오고요. 심천종합지수는 나스닥에 못지않은 상승 여력 약 22.6%나 나오고 있어서 과거의 고점까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심천종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심천 종합지수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길 또 권유를 해주셨고요. 투자 비중은 20% 정도로 가져가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증시 진단도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하반기 또 저희가 올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도 전략을 또 세부적으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죠. 왜냐하면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비중을 선진국,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신흥국,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안전자산, 채권이나 금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심지어는 유가 부분에 있어서 유가 선물은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네. 우선 보시면 이 테이블이 대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8%,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8%, 12%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도를 감안하고 투자를 했었을 때. 그래서 8%의 리스크는 8%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8%의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다. 네. 이거고요. 12%는 12%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12%의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의 고위험 투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선진국 비중이 40%, 그리고 또 신흥국 비중이 12.6% 이렇게 나오고요. 채권 비중이 약 18.4%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WTI 선물 유가 투자를 한 7.88% 정도, 그리고 금 투자를 21% 정도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선진국, 신흥국 구별이 돼 있는데 여러 국가들이 있겠지만 딱 두 개로 딱 나눠버리면 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하면 40% 정도를 미국, 그리고 12.6% 정도를 중국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게 이제 8% 리스크를 감안하고 보시면 선진국 비중을 26.56%, 그리고 또 신흥국 비중을 9.33%, 대신에 채권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45.86% 정도 가져가는 전략. 여기에 유가 비중을 약 한 4.7%,
금 비중을 오히려 더 줄이네요. 그죠? 네. 한 13.52%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나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시장의 상승 여력을 감안하고 투자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중을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대2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처음에 되돌아가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국 사야 된다. 중국은 굉장히 추천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투자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흥국 비중은 철저하게 20% 정도만 가져가야 된다. 네. 많이 가져가도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지난주에 경험하셨잖아요. 10% 급등, 5% 급락. 자, 이런 거는 물론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좀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네. 힘든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전략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 아까 대규모 빵 주식이라든지 망 주식 얘기하셨는데 GDP의 34% 매출 굉장히 커졌죠. 네. 그만큼 이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할 때는 상당 부분의 비중, 적어도 6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미국 투자를 하고 이 안에서 대부분은 나스닥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스닥 100기업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투자 방법은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이죠. 선진국은 대형주 위주, 신흥국은 중소형주 위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